여러분들이 다 함께 가운데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겠죠. 네. 그만큼 이제 힘을 지탱해주는 어떤 구조물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아무리 이제 그 공간이 넓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화물이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종류가 이렇게 뭐 도자기도 있고 쌀도 있고 뭐 물도 있고 그런 여러분들 이제 집에 이제 그 그릇이라든가 뭐 이렇게 집 살림살이를 나눌 때도 공간을 이렇게 여기에는 뭐 이렇게 살림살이 쓰고 저기에는 이제 침실에서 사용할 거 여기는 이제 서재로 쓰고 여기는 이제 거실로 다 공간을 나누시죠. 네, 마찬가지로 배도 안에 이렇게 공간을 나누는 구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획을 나누고 이 배 구조를 더 튼튼하게 배가 이제 항해할 수 있게 구조를 이렇게 튼튼하게 하게끔 가룡이라는 우리나라 선박에서는 가룡이라는 것을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가룡이 다 똑같은 가룡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관리도선이 이제 발굴되면서 가룡이 이제 동그란 그냥 이렇게 이런 기둥처럼 이것보다 좀 굵은 통나무를 그냥 이렇게 써가지고 원형 형태의 통나무를 그냥 이렇게 그 외판하고 외판 사이에 가로질러가지고 이렇게 씌웠었는데 차가룡이라는 게 가룡보다는 좀 더 크고 또 이제 가장 위에 갑판 위에 걸쳐진 멍에보다는 좀 작은 두 번째 가룡이죠. 두 번째 가룡이라는 게 이제 구조가 나와서 이 배가 이제 그렇게 발달이 해왔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밝혀지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좀 어려우시죠? 네, 이해보다 이해하기 좀 어려우시죠? 조선통신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이 일본에 파견한 조선통신사를 통해서 우리는 조선과 일본 사이에 이루어진 문화 교류의 다양한 면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선통신사가 일본에서 펼친 문화활동과 그들이 일본에서 접한 문화적 경험 안에는 지금 이 시대의 눈으로 다시 풀어보고 읽어내야 할 다양한 코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조선통신사의 활동을 문화 간의 상호 이해와 관련된 재반 활동을 의미하는 문화 교류라는 점에서 바라볼 때 그 조망이 비로소 가능해지는데요. 조선통신사가 에도성에서 감상한 일본의 궁중음악은 먼 옛날 우리나라에서 흘러들어간 음악이었으며 그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백제 후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조선통신사의 그 거대한 행렬도는 판화로 제작되어서 불티나게 팔렸고 또 어린 아이들의 춤은 새로운 예술을 탄생시키는 자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팔을 불며 나팔을 불며 행진하는 조선 음악인의 모습은 인형으로 탄생하여 지금까지 제작되고 있고요. 문화 교류의 현장은 예기치 않는 또 다른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원동력으로 작동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조선통신사의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통신사는 일본 요청에 의해서 조선 왕실이 일본에 파견한 외교 사절입니다. 조선시대의 통신사라는 이름으로 일본에 사신을 파견한 것은 우리 그 세종 때부터이지만 임진난을 겪은 뒤 얼마 동안은 통신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 회답 겸 쇠환사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1607년하고 1617년, 1624년 요 세 번은 회답 겸 쇠환사라는 이름으로 사신을 파견했다고 합니다. 조선과 화친을 요구하는 도쿠가와의 서신에 대한 회답과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잡혀간
포로 송환 문제가 당시 사신 파견의 중요 목적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다가 1636년 인조 14년에 그 이제 1636년 이후에는 다시 통신사라는 이름 명칭을 썼는데요. 1811년 그 순조 11년까지 조선통신사서는 12차례 행렬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임진왜란 이후 통신사의 파견이 정례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607년 선조 40년대 일이에요. 1607년부터 정례적으로 파견이 되었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사후 새로운 권력자로 등장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조선과의 어떤 교섭에 힘을 썼어요. 1603년에 막부를 개설했지만 당시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다이묘들이 존재했고 그 내치에 주력해야 하는 입장에서 조선과의 그 어떤 관계 회복을 긴급한 현안이었다고 합니다. 일본은 17세기 중엽 당시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식 외교를 맺을 유일한 나라인 조선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했죠. 일본의 어떤 대외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했다고 합니다. 조선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조선으로부터 권력 승인이라는 의미도 지녔고요. 일본에게는 대외적으로 큰 이점으로 작용했답니다. 결국 조선은 일본의 요청에 응하여 사신을 파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일본의 입장에서는 문화적으로 우월한 조선으로부터 선진 문안을 받아들이는 것도 어떤 시급한 일 중에 하나였겠죠. 일본이 감당해야 할 조선 통신사의 접대 경비는 그들의 경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 큰 부담이 되었는데도 12차례나 조선 통신사 행렬을 받아들인 맥락이 곧 그것입니다. 1607년부터 1811년까지 12차례에 걸쳐 일본에 파견한 300명에서 500명의 그런 사람들이 통신사 선을 이용해서 일본에 간 거죠. 그 사람들이 가서는 짧게는 5개월 그리고 길게는 10개월까지 긴 여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한양을 출발하여서 충주, 안동, 경주, 부산을 지나서 쓰시마, 그 다음에 이끼, 아이노시마, 시모노세키, 가미노세키, 우시마도, 무로스, 휴고, 오사카, 교토, 히코네, 나고야, 오카자키, 시즈오카, 하코네, 에도 이렇게 니코까지 이르는 긴 여정에 오르게 되죠. 정사, 부사, 종사관의 3사를 비롯하여서 통역을 맡은 통역사, 제술관, 사자관, 의원, 하원, 자제군관, 서기, 마상제, 전학, 소동, 기수, 포수, 세학수, 쟁수, 취수, 숙수, 사공과의 격군, 사공과 격군이라는 건 뱃사공입니다. 뱃사공하고 격군은 노젓는 사람을 말합니다. 포수, 도척, 풍악수 등 다양한 사람이 통신사의 구성원으로 각각의 부여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들의 여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조선과 일본 간의 교류를 알려주는 역사적 현장 그 자체가 되었고, 통신사행을 다녀와 남긴 수많은 사행록은 조선시대의 외교관계의 생생한 현장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내용의 일본 체험 기록은 오늘날에도 흥미진진하게 읽히죠. 조선 국왕의 명을 받아 왕의 국서를 가지고 에도에 도착하여 전달하는 전명의까지 행하게 되면 조선 통신사 행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마치게 됩니다. 전명의 이후에는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는 노정에 들어서게 되죠. 이 왕복 기간이 자그마치 10달입니다. 날씨가 좋고 바람을 잘 만나면 다녀오는 기간이 좀 짧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온갖 고생을 다 하게 되죠. 기간도 더 길어지고요. 수백 명에 달하는 거대한 인원이 한양을 출발해서 일본까지 육로로, 해로로, 다시 육로로 다녀오는 과정은 사건의 연속이죠. 특히 배를 타고 가기 때문에 폭풍우를 만나거나 그러다가 침몰되기도 하고, 또 불이 나서 배가 전소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병이 나서 객지에서 생을 마감한 사람도 있었고요. 중간중간 행하는 공식 의례는 양국 사이의 생생한 외교 현장을 보여주며 그 사이에 다양한 방식의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긴 시간을 함께 하는 동안 우정이 싹트기도 하죠. 그래서 조선통신사 이동은 그 자체가 총체적 문화 교류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조선통신사가 최종 목적지 에도에 도착을 하면은 왕의 국서를 전달하는 곳이 에도 막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선통신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뢰인 전명의가 바로 에도에서 행해진 거죠. 전명의를 엄숙하게 행한 후에는 통신사가 참여하는 가장 성대한 연향인 상마연이 열립니다. 귀국하기 위해 말을 타기 전에 행하는 의례라 하여서 상마연이라고 이렇게 불렸대요. 상마연에서는 조선통신사 행의 어느 코스에서도 보지 못한 일본의 궁중음악 가가쿠를 다양하게 감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가가쿠는 한국과 중국에서 전래된 것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일본적 요소가 가미되어 9세기 초반 헤이안 시대에, 그러니까 974년에서 1192년을 헤이안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 헤이안 시대의 현재 형태가 이루어졌다고 하죠. 가가쿠에는 한국에서 전래된 고마가쿠와, 이 고마가쿠라는 말이 고려악이라는 뜻입니다. 중국에서 전래된 도가쿠, 이거는 도가쿠라고 하는 것은 당악이라고 그러죠. 당악. 그래서 당나라 음악, 아까 고가쿠라고 하는 것은 고려 음악이고요. 이 두 종류가 각각 악기 편성, 음악 구성의 내용에 따라 간겐, 부가쿠의 두 가지 형태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통신사가 일본에서 접한 가가쿠 중에는 이처럼 고대 한국에서 전해진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1711년 조태억을 정사로 하고 임수관을 부사로 한 8번째 통신사행의 기록을 보면요. 1711년의 사행은
임수관이 쓴 동사 일기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상마연에서 감상한 여러 악무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임수관은 마치 음악회를 생중계하듯이 상세히 서술하여 눈과 귀를 쫑긋하게 만드는데요. 자, 이때에 연행된 악무 중에는 현재에도 일본 궁중음악으로 연주되는 24곡의 고마쿠 가운데 장보악, 인화악, 고조악, 임가, 납증리의 5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24곡의 고마가쿠는 모두 춤이 수반되는 북악후, 즉 무악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당시 조선통신사가 감상한 5곡의 고마가쿠는 모두 춤과 반주가 수반되는 음악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국내청에서도 여전히 감상할 수 있는 악무들입니다. 1711년 일본 관백의 내전에서 조선통신사를 위해 행해진 상마연은 일본 궁중 악무 가운데 엄선한 프로그램으로 짜인 것입니다. 임수관의 동사일기에는 그 공연 무대를 잘 묘사해 놓았는데요. 무대 규모와 장식, 악기 임수관의 동사일기에는 그 공연 무대를 잘 묘사해 놓았는데요. 무대 규모와 장식, 악기 배치, 악인들의 복식과 춤사위, 공연 순서 등 그런 내용이 잘 묘사되어 있고요. 또 사신들이 악무를 보고 들은 후에 느낀 정서도 적혀 있어요. 당시 공연 현장을 들어가서 1711년에 조선통신사가 기록한 것과 현재 일본 국내청에서 연행되고 있는 고마가쿠를 비교해 보도록 할까요? 당시 연양에서 올린 공연 종목은 13곡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 6, 8, 10, 12 이번째 일본에 파견한 공연을 했다고 해요. 조선통신사고 일본에서 일본 국왕사를 보내 조선과 일본 간 문화교류가 이루어졌다. 임진왜란 때 중단되기도 했으나 평화외교를 위해 지속적으로 파견했던 것이 조선통신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래요. 일본의 최고 권력자인 쇼군은 자신의 정통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조선통신사를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곤 했는데 이 때문에 조선통신사 일행을 극진히 대접하였으며 환대 행사를 벌였대요. 지금도 스시마에서는 조선통신사 행렬을 재현하는 행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과 일본은 일찍부터 외교 사절을 주고받았었고요. 조선은 태종 즉 이병원 때 1404년에 일본과 처음 외교 관계를 맺고 일본의 통신사를 파견했답니다. 일본도 조선에 일본 국왕사를 파견해 외교 활동을 벌였고요. 조선 전기에 통신사를 파견한 주요 목적은 조선의 남쪽 지방에 넘어와 노략질을 일삼던 왜구를 단속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었대요. 그러니까 즉 조선 전기의 통신사 파견한 목적은 그 남부지방에 조선의 남부지방에 넘어와서 노략질하는 왜구를 단속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었대요. 조선과 일본의 외교 관계는 선조 때인 1592년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키면서 끊어졌습니다. 그러다가
1603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 에도에 막부를 세우면서 다시 외교 관계를 맺었답니다. 막부란 무사 정권을 뜻하는 말이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무사들의 우두머리이자 최고 통치자인 쇼군이었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와는 달리 평화적인 관계를 원했기 때문에 조선은 통신사를 다시 파견했어요. 이때에는 주로 임진왜란 때에 끌려간 포로를 되돌려 보내는 일 등을, 즉 전쟁을 마무리 짓는 문제를 논의했대요. 일본과 조선 사이에 평화 관계가 정착된 이후부터 통신사는 막부의 새로운 쇼군을 축하하는 사절의 역할을 했지요. 일본은 쇼군이 바뀔 때마다 정통성을 과시하기 위해 조선의 통신사 파견을 요청했고, 조선 통신사 행렬이 도착하면 극진히 대접했다고 합니다. 조선 조정은 통신사를 통해서 남쪽의 국경을 위협해 온 일본의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고요. 통신사 파견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변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잘 관리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죠. 자, 조선 통신사는 한 번에 파견되면은 300에서 500명 정도 이루고, 사절들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머물다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쓰시마, 지금의 대마도죠. 시모노세키, 사카이는 오사카입니다. 도쿄, 교토, 에도. 그러니까 에도가 도쿄죠. 에 이르는 동안에 문화 교류 활동을 벌였대요. 조선 통신사가 머무는 곳에는 언제나 유학과 한문학에 대한 토론이 벌어질 정도였답니다. 이때 통신사들이 쓴 견문록과 보고서를 묶어서 해행총재라는 책이 만들어졌고, 일본에는 조선 통신사들이 남긴 글이나 이들의 행렬을 그린 그림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